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시크릿이란 책인데요. 저자는 론다 버니고 옮기니는 김우열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자는 호주의 전직 프로듀서였던 저자는 직장과 개인 생활에 지쳐 있을 때 딸에게 선물 받은 한 권의 책의 비밀을 추적하다가 위대한 성공의 비밀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겠다고 마음먹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사람과 협업하여 책을 썼고, 미국에서 시크릿 신드롬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 쇼와 미국 유명 쇼프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이 책은 아마존에서 자기 개발서가 세운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의 비밀이 무엇이고, 이 비밀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면,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는데요. 저는 제가 20대 때 성공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 지금 50대인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2가지였는데, 하나는 행동하지 않은 것하고 또 하나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성공하고 꿈을 이루리라고 머리로는 100% 믿고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내 감정을 지배한 것은 그 꿈과 똑같은 감정 상태가 아닌 다른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닫고 충격을 받고 제 감정을 다시 바꾸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성공의 비밀이라는 것이 생각과 감정에 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당신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인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이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나쁜 것 말고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한다. 또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파마가 잘못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와 같고, 지각하는 게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지각하면 좋겠어 라는 것과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좋겠어, 다투기 싫어 하면 더 많이 다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된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던 못했던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이 끌어당김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 차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이
계속해서 방사돼서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더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건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즉,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 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되고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간다. 또 사람들은 내가 언제 차사고를 끌어당기고 내가 언제 빚을 끌어당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당신이 끌어당긴 게 맞다라고 말한다. 그 사람이 반드시 바로 그 사건을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주파수가 벌어진 사건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막무가내로 끌어당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믿어버린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자동 조정 장치에 맡겨버리기에 모든 일이 되는 대로 일어난다. 만약 늦고 싶지 않아 생각하면 우리는 늦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거를 원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준다. 즉, 끌어당김은 원해, 싫어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불러들인다. 저자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던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동성애자인데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집단으로 공격을 받고 동료가 짓궂게 굴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늘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저자에게 보낸 로버트의 메일을 다시 보여주며 그가 얼마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에 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감정이 격해 있는지 알려주고 강한 감정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그것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주고 저자는 그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자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6주에서 8주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무실에서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정근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남아있는 계속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알려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보면 된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감정은 우주가 우리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하고 말이다.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당신 인생을 창조한다. 생각에 생명력을 주는 것이 감정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주에 소리쳐라.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말이다. 다음은 비밀을 활용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믿어라, 세 번째는 받아라, 네 번째는 감사해라, 5번째는 시각화하라. 첫 번째, 구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만 하면 된다. 한 번만 요청하라. 우리는 주문을 하고 의심이 생겨서 또 주문하고 또 하지 않는다. 2단계, 믿어라.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그것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라.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해 생각하지 마라. 이미 당신 것으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해라.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것은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게 해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랑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준다. 우리는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우주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 신호를. 세 번째, 받아라.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다고 느낄 때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 모른다. 느껴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밥 프록터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면 더욱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 과정이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네 번째,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해라.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일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 원망,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한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냈을까?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라. 5번째, 시각화하기. 이 시각화가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간다. 비밀을 활용하는 법 5가지 구하고 믿고 받아라, 감사하라, 시각화하라 였습니다. 이로써 시크릿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